반갑습니다. 함지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2학기 원격 수업 제4강입니다. 등교 수업과는 동일하지만 원격 수업으로도 4강, 등교 수업으로도 4강. 자,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되겠고 한 몇 시간 더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한시, 한문으로 쓰여진 시, 한시 수업할 때는 어, 모두 등교 수업 때 한시 수업을 하고 또 그걸로 수행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한시 수업 외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두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하나 보고 와도 괜찮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과 두 가지 영상을 한꺼번에 다 보고 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알고 싶은 한자어 잘 확인해서 사전을 이용해서 기록해 주면 되겠고, 자, 오늘 함께 키기 1번 선생님이랑 1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예시 문장을 먼저 읽어보세요. 한 번의 패배로 좌절을 맛보았지만 와신상담한 끝에, 자, 사진 캡처한 거에도 보면 와신상담 유반장.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걸 대결이라고 하긴 못한데 아무튼 웃겨야 산다. 웃기지 못하면 해병대 훈련을 받고 오고 뭐 이런 벌칙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소년 명수에 한번 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 대결에서는 뭐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어,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지금 재도전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와신 상담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예시 문장이 우선 나온 와신 상담을 그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적어 볼까요? 자, 글자 크기를 줄이고 와신 상담. 자, 자막에 있는 글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와신 상담이 무슨 뜻인지. 아무튼 예시 문장으로 볼 때도 한 번의 패배로 좌절을 맛봤다. 한 번 졌다. 실패했다. 좌절했다. 와신 상담한 끝에 다시 성공했다. 다시 재기했다. 다시 회복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자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첫 번째 한자. 획수가 좀 많으니까 이 성어는 한 글자씩 한번 적어 봅시다. 뜻도. 첫 번째 한자는 누울 와. 누울 와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누울 와자만 지금 설명이 있죠. 거기에도 보면 불상, 그죠? 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누워 있죠. 지금 왼쪽에 작은 그림에 보면 누워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누워 있는 불상을 부를 때 와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와불. 불상이니까 와불. 만약에 어떤 조각 작품이 있는데 그게 누워 있는 작품, 누워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그러면 그걸 와상이라고 합니다. 자, 얼굴만 있다. 뭐 우리 소묘 같은 거 하는 연습할 때 쓰는 뭐 그런 석고상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머리만 있으면 머리 두자를 써서 두상. 가슴 부위부터 위로 있으면 가슴 흉자를 써서 흉상. 만약에 그게 앉아 있다. 그러면 그렇죠. 앉을 좌자를 써서 좌상. 만약 서 있다. 서다 그러면 한자 뭐 있습니까? 설립자 있죠. 립 원래 음은 리을이지만 첫 음절에 오면 이응으로 바꿔서 입상.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막 무리지어 있다.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그러면 무리 군자를 써서 군상. 그래서 한자를 조금만 알면 그 용어들이 다 쉽죠.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에 다음 작품들 중 군상인 것은 그럼 군자가 무슨 군자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고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할 때 국어 어휘에 적절하게 이용하면 내용을 쉽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말하고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는 불상을 보면 와, 저 와불이네? 와불의 이름이
만약에 그게 청동으로 만들었으면 청동와불, 뭐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조와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형태냐,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뭐 불상이나 석탑이나 이런 거에 보면 이름을 그렇게 많이 넣죠.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아무튼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누울 와자입니다. 그래서 와불 이런 말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글자를 보면 와병, 와병은 누울 와자의 병병자니까 병이 들은 환자인데 그 병이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병일 때 와병으로 인해서 뭐 외출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아무튼 누울 와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 자, 두 번째 한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래에 있고 위에 풀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섭, 음은 신, 새로울 신자에서 음을 따는 거죠. 섭이라는 것을 하면 뗄감나무, 뗄나무, 뗄감나무들을 그냥 통칭해서 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섭에 누웠다. 뗄감나무가 있는데 그 위에 누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담. 자, 상자는 뜻이 맛볼, 상, 혀로 맛을 본다, 입맛을 본다, 맛을 본다 할 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담. 자, 회기 좀 복잡한데 천천히 보고 한번 써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쓸개를 나타내는 담자입니다. 쓸개, 담. 그래서 우리 한약재 중에 귀한 한약재 중에 곰의 쓸개를 한약재로 쓰기도 한. 그 웅담, 고뭉자, 웅담 그러면 쓸개구나. 우리 신체 부위 얘기할 때 뭐 담 뭐 그러면 쓸개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무튼 자, 그러면 다 적었죠? 와신상담 이걸 풀이하면 섭해 눕다, 섭해 눕고 땔감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보다. 근데 이게 이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와신 따로고 상담 따로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합해서 와신상담이라는 성어가 된 겁니다. 자, 겉뜻 속뜻. 불편한 섭에 몸을 눕히고, 섭에 몸을 눕히고, 겉뜻 진짜 순수하게 따지면 이렇게. 그 다음에 쓸개를 맛본다. 이게 겉뜻인 거죠. 이게 겉뜻이고. 자, 속뜻은 뭡니까? 속뜻. 뭐를 갚거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달라지죠. 의미가.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자, 여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웃겨야 하는 상황에서 더 웃기기 위해서 하는 뭐 재밌는 상황에 지금 자막을 썼지만 원래 이 유래를 보면 와신 상담은 그렇게 가벼울 때 쓰는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단어에 들어가는 속뜻이 뭐냐면 원수를 갚거나입니다. 원수를 갚는다. 내 가족이나 내 나라의 원수, 이거는 정말 큰 의미죠. 그런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그 상대방을 원수라고 한다면 그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매우 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상황에서 와신 상담을 쓰는 것은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근데 단지 어떻게 했으면 좀 가볍게 생각하면 뭔가 한이 맺힌 거, 내가 한번 당했던 것을 다시 되갚겠다. 뭐 이런 의미로 가볍게 보면 와신 상담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유래를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유래가 정말 복잡하고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영화가 있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어서 한 편 만들 수 있죠. 여기 유래 한번 보세요. 중국의 남쪽 지방에 그 뭐 초나라, 오나라, 올나라, 춘추시대 때 이런 나라들 다 남쪽에 있던 나라들인데 오나라, 올나라는 특히 서로 맞붙어 있어서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오월 동주 이런 성어도 있죠.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선생님도 다 자세하게 모르니까. 먼저 오나라 함녀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두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자, 함녀라는 오나라 임금이 져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 원통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너는 이 치욕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이 원수를 갚도록 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부차가 알겠습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적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힘이 없으니까 힘을 몰래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힘을 기르면 군사력을 키우면서 어떻게 했냐면 섭에 누워 자요. 섭에 와신. 그래서 와신은 부차 얘기입니다. 부차가 와신. 이게 와신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땔감 위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일부러 자지 않고 땔감 위에서 자고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뭐냐면 신하들한테 일부러 어떤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아버지의 그 유언을 외치게 했습니다. 부차야 너는 나의 명을 어기겠느냐 원수를 갚지 않겠느냐 원수를 갚아라 이런 표현들 이런 말들을 신하가 자고 있는 섭 위에서 자고 있는 부차에게 외치게 하는 거죠. 아버지 목소리로 이렇게. 그러면 깜짝 놀라서 깨면서 내가 복수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망가짐을 새로 했다. 그게 와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힘을 길러서 구천을 칩니다. 월나라의 구천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겨가지고 구천이 죽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 되는데 부차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슬쩍 살려줘 버려요. 속국을 삼기로 하고 그냥 살려줍니다. 부차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애송이한테 졌다. 분해가지고 자기도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먹고 몸을 숙이고 있으면서 몰래 또 군사력을 키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천은 어떻게 했냐면 농부처럼 지내면서 몰래 어떻게 했냐면 쓸개를 맛봐요. 동물들의 그 쓸개를 그냥 생쓸개를 입에 닿으면 그게 맛이 너무 없고 쓰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데 그걸 일부러 매달아 놓고 쓸개를 일부러 맛을 보면서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반드시 나도 원수를 갚겠다라는 의지를 굳게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구천은 뭡니까? 상담이죠. 자, 부차는 와신을 했고 구천은 상담을 하면서 둘 다 원수를 갚겠다는 그 의지와 마음가짐을 굳건히 했다. 의지를 굳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구천이 다시 힘을 길러서 부차랑 붙습니다. 치욕을 갚죠. 치욕을 갚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했던 이 원수를 갚고자 했던 마음에서 와신상담이라는 성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시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패배했다, 좌절했다,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고생하고 고민하고 해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들, 행위, 노력 이런 것을 다 와신상담했다. 와신상담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보통 와신상담을 쓰면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보통 이 말을 씁니다. 와신상담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와신상담한 끝에 다시 성공했다. 재기했다.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함께 읽기 1번 여기까지인데 얘기가 너무 길었다.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해주고 왓자 4번 써주세요. 자, 두 번째 영상 보고 오면 되고 다 봤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기 2번. 자, 예시 문장 볼까요? 그의 행동이 뜻밖의 땡땡이 돼요. 땡땡이 돼요 했지만 사실은 밑에 있죠. 전문 웃음 사냥꾼의 월척 그래서 월척. 그래서 여기는 월척. 자, 그러면 한자를 한번 써봅시다. 왜 이런 상황에서 이 단어가 이 성어가 쓰였는지 자막에 나왔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한자는
자, 첫 번째 한자는 넘을 월자입니다. 넘을 월. 넘는다. 담을 넘는다 월장. 그 다음에 뭐 반이 있는데 학년 같은 게 이제 높은 학년 올라 월반했다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6.25 전쟁 얘기 많이 하잖아요.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넘어왔다, 월남했다. 북쪽으로 넘어갔다, 월북했다 이런 말 쓰죠. 월자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게 다 팔리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 2월 상품 이런 말 쓰죠. 넘을 월자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한자는 자척자입니다. 자. 자, 여기서 자는 우리가 실제로 쓰는 자 있죠. 자. 길이 재는 자. 그걸 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자가 또 어떻게 쓰이냐면 길이의 단위로 씁니다. 길이를 재는 단위. 길이를 재는 단위. 그래서 이거를 한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치면 30.3cm. 전에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한자는 30.3cm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척, 한자를 넘겼다 이 말이죠. 그 뜻,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한자가 넘었다. 그럼 길이가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길이를 넘겼다. 그럼 꽤 큰 물고기를 낚았다는 얘기죠. 그 낚은 거를 월척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물고기 자체를 월척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오늘 월척을 낚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오늘 낚시 가서 월척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규모가 있고 중요한 일, 뭐 중요한 일, 규모가 있거나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 월척이다. 의미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표현 가능합니다.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규모가 큰 일.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권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냈다. 월척을 얻었다. 월척을 낚았다. 고기 낚았는 것처럼 큰 건수를 하나 건졌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러한 일을 이뤄냈을 때도 쓰고 그 일 자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겉뜻에서도 물고기를 낚았을 때도 쓰고 그 물고기 자체를 또 쓴다 했죠. 속뜻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박명수가 아까 전에 한번 웃겼을 때 영상에 보면 전문 웃음 사냥꾼, 박명수를 보면 웃음 사냥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월척 되게 크게 한번 웃겼다. 상반기 2015년 상반기 별로 월척이 될 만한 웃음거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크게 한번 웃음 줬다. 뭐 이런 의미로 자막을 넣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월척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어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1번입니다. 신언섭하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사람을 옛날에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자 천거를 받아서 뭐 시험이나 평가를 해서 1등한 사람을 뽑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추천받아서 하는 이런 천거 제도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할만하냐? 그러면 신수라는 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든지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한지를 보는 게 신수가 뭐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요. 언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맡으면 말도 조리 있게 잘해야 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위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씨는 단순히 글씨를 잘 쓴다기보다는 옛날에는 글씨 쓰는 게 교양의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글씨를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은 그만큼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다, 교양이 되어 있다, 수련이 마음 수양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판단력, 행정가니까 뭐 이걸 A를 먼저 할 것이냐 B를 먼저 할 것이냐, 뭐 벌을 얼마를 줄 것이냐,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신언섭한, 신수, 신체, 언변, 글씨, 판단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을 때, 천거할 때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요즘 잘 안 쓰죠. 옛날에 쓰던 신은 서판을 잘 따졌느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2번.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둘 싸우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제3자가 이거부터 적으면 뒤에 제3자
두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이의 당사자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 엉뚱하게도 제3자가 이득을 취할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 음을 적어 볼게요. 어부지리, 어부의 이득. 이게 원래는 무슨 나라 세 나라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비유로 표현한 그 이야기만 쌤이 얘기하면 그 강 이름이 뭐죠? 강 이름이 생각나요. 어떤 강가에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던 거죠. 조개가 강가에 그 모래사장에 햇볕을 쬐고 있는데 도요새 뭐 다른 새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도요새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질이랑 같은 의미의 성어가 방휼지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휼자가 도요새 휼자거든요. 그대로 하면 도요새. 하여튼 도요새가 날아가다가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으니까 휙 날아가가지고 먹으려고 조개를 잡아 먹으려고 조개 그 살을 꼭 문 거죠. 자, 꼭 물었습니다. 안을. 그러니까 조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콱 다물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요새가 새가 부리로 딱 길게 딱 물었는데 이를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물고 물리는 상황이.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조개는 말라 죽겠죠. 그래서 도요새가 먼저 얘기합니다. 나 놓지 않으면 이 말을 못 하니까 말을 했다고 이제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자, 도요새가 먼저 이렇게 너 나 지금 물고 있는 거 놓지 않으면 너 말라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조개가 또 얘기합니다. 너도 나를 놓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물고 물린 상태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자, 성어의 뜻이 뭡니까? 어부지리. 어부가 나타나서 이건 뭐지? 하면서 새와 조개 두 마리를 두 종류를 한꺼번에 손쉽게 취해서 가져가더라. 이게 뭡니까? 둘이 싸우는 사이에 제3자가 엉뚱하게도 이득을 취한다. 어부지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까마귀 날자. 자, 이거는 속담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말 속담을 한문으로 보니까 한역 속담이 계속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 날자 뭐 떨어진다?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연의 일치로 남에게 뭐를 받게 된다? 의심을 받게 된다. 의심. 자,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졌는데 왜 의심받는다는 말이냐? 자, 음을 먼저 적어 봅시다. 오비이락. 오비이락. 오는 적을 사람 적습니다.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날자 그랬잖아요. 그 다음 비 뭘까요? 까마귀 날자. 날비자죠. 비자는 워낙 많이 쓰고. 자, 이는 베리자예요. 배. 우리 먹는 과일 배. 배 혹은 배나무. 그 다음에 락 떨어질 락. 그래서 속담 그대로 오비이락입니다. 오비이락.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배나무가 이렇게 있다. 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 이게 앉아 있었던 거죠.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앉아 있었는데 이 나무에 앉아 있었는데 배가 막 이렇게 열려 있다가 까마귀가 푸드득 하고 날아가는 사이에 1번 사건, 배가 똑 떨어집니다. 2번 사건. 1번하고 2번 사건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거죠. 자, 근데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본다? 저 멀리 있던 배나무 주인이 딱 지켜보는 겁니다. 착. 까마귀가 날아가고 배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농부가. 가수원 주인이 까마귀 저놈이 배를 떨어뜨리고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둘의 1번, 2번의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우연히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남으로 해서 두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한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의심을 받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의심을 받게 된. 그때 오비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자, 예시 문장으로 나중에 예를 하나 보고 자, 4번 구슬을 온전하게 지켜냄. 이거 오늘 이야기가 많은 성어들이 많군요. 완벽 얘기를 하려면 뭐 인상녀 이런 사람 얘기하면 되게 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구술을 완전하게 완전하다 온전할 완 구술벽자입니다. 그래서 완벽이라는 말은 흠이 없단 말이죠. 그죠? 완벽하다. 완전한 구술. 그러니까 인상열한 사람이 이 보물을 제가 완벽하게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완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진짜 되찾아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5번 우화등선은 우화이등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화라는 말은 기시 돋아나는 거 우화. 날개 생긴 우화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등선 오른다 신선 신선이 되어 오른다. 날개가 막 생겨가지고 신선이 돼서 올라가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전설 같은 데 나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신선의 경지에 오른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화등선. 자, 숨차게 지금 달려왔는데 문장으로 얼른 확인해 봅시다. 1번. 저는 현장에 있었을 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하면서 이건 정말 오비일학이에요. 오비일학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듣는 사람도 맞아.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조금 이제 오해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그냥 전 아니에요. 하는 것보다는 오비일학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자, 2번. 한국 한문학의 비조. 비조라는 말은 최초. 최초라는 뜻의 성어는 뭐 있었죠? 우리 시험에도 나왔던 거. 효시, 뭐 이런 단어. 효시, 또 뭐 있었죠? 효시, 뭐 남상, 뭐 미증류 이런 거 있었죠. 비조도 있습니다. 자, 한국 한문학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제대로 한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한 사람이 신라시대 최치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경주 최씨로 그런데 뭐 경주 최씨의 뭐 저기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치원. 아무튼 최치원은 가야산에서 우화 등산을 했다는 우화등선. 가야산 해인사 가봤어요? 해인사? 해인사를 갈 때 이제 올라가는 그 계곡이 홍류동 계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치원이 우화등선한 곳이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뭐 약간 전설 같은 설 같은 거죠. 자, 3번. 옛날에는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앉힐 때 이거는 이제 중요한 관직 자리에 앉힐 때 이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신언서판을 따진다 했죠. 신언서판을 따진다. 자, 4번입니다. 오빠와 내가 마지막 남은 닭강정을 두고 서로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아빠가 뭐라고 외치실까요? 아싸. 뭡니까? 어부질이겠죠. 어부질이. 어부질이 너희 둘이 다투고 내가 먹는다. 이런 거죠. 자, 5번. 그는 품질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을 추구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2학기 들어서 네 번째 온라인 수업이고 반에 따라서 3시간 한 반도 있고 2시간 한 반도 있고 이 수업을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바이바이.